숨이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 호흡에 집중을 하면서 숨을 내쉴 때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1분 정도 호흡을 고르고 약간의 이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상은 이완 상태에서 긴장 상태가 아니라 이완 상태에서 보다 더 잘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보다 더 이제 마음이 약간 좀 이완되어진 느낌이 든다면 스스로가 원하는 어떤 과제와 행동들을 떠올리는 거죠.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아침에 알람이 울리고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 뭐 예를 들어서 책을 읽는 거랄지 글을 쓰는 거라고 한다면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그런 생각들, 그런 실제적인 상상들을 내가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내 스스로가 이미지로만 어떤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자기 격려도 병행들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더 좋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관찰자로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 속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자에 앉아있는 느낌, 내가 어떤 펜을 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펜의 느낌, 그리고 글을 썼을 때 내가 무언가 성취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성취감의 느낌들을 보다 더 느끼면서 해 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 한 2번 정도 반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행동, 원하는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원하는데 잘 되지 않을까라고 자책하거나 비판적인 입장만 취하지 마시고요. 보다 더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떠올리는 어떤 상상들을 하다 보면 좀 더 내가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잘 해나갈 수 있고요. 그 상상 속에서 보다 더 나한테 필요한 방법이나 절차나 기술들을 더욱더 더 향상들을 시켜나가면서 좀 더 발전된 방향들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좀 내가 뭔가 좀 발전들이나 성장들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지금까지 있어서 내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상상 훈련들을 통해서 보다 더 내가 원하는 삶, 원하는 행동으로 내 삶들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시절에는 힘이 센 사람이 가장 각광받는 시대였고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식정보화 시대로 알려지면서 보다 더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지식은 더 이상 독점적인 게 아니고요. 지식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검색을 해보면 지식들을 찾을 수 있고요. 지식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고요. 그게 바로 상상일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는 상상력이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막연하게 책 속의 이야기로만 느끼지 마시고 보다 내 삶에 이런 상상력들을 높여나갈 수 있는 고민과 방법들을, 접목들을 시켜나가는데 이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이렇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물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상상력을 키우는 훈련을 통해서 상상력도 키우고 창의력도 키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좀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적용을 해봤을 때 어떤 분들에게 이 상상력을 키우는 훈련이 가장 효과적이던가요? 실제로 모든 분들이 다 상상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상상을 떠올리게 하면 예전에 저처럼 뭐가 보이지 않고 생각만 떠오른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런 이제 상상 능력 자체가 사람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상상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한테 당연히 상상 훈련이 잘 적용들이 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상상력들이 뛰어나지만 그 상상력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인 상상들을 자꾸 하게 되고 그 상상력들을 가지고 보다 더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보다 더 삶 자체가 힘들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나가게 할 수 있을까로 방향을 좀 전환을 해서 초점을 전환하는 또 이런 훈련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문제에 파묻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게 되면 많은 도움을 좀 받게 되고요. 그래서 상상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훈련만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어떤 진료랄지 어떤 코칭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상상력만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보다 더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긍정적인 상상을, 문제 해결적인 어떤 상상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전에서 멘탈 트레이닝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멘탈 트레이닝 전문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고 요즘에 특히나 스트레스도 많고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의 중요성도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클 수 있는 성장성이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뭐 멘탈 트레이너랄지 멘탈 코치라는 어떤 이런 표현 자체가 아직은 좀 생소하실 거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 누가 인정해주거나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공인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정해진 어떤 코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난 20세기가 사실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큰 초점이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큰 학문 분야 자체가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면 앞으로 21세기는 보다도 뇌과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뇌, 인간의 마음을 훈련할 것인가, 앞으로 했던 그런 과제에는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이 놓여져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이제 멘탈 코치가 실제로 스포츠 분야에서는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능한 선수들은 따로 개인적인 어떤 멘탈 코치를 두고 이제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우리 사회가 갈수록 이제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기 때문에 단지 꼭 정신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으신 분들만 어떤 병원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반인도 스스로가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보다 더 스스로가 그런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적인 훈련에 대한 필요성들이 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야들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각광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뇌과학의 연구 결과도 그런 부분들 보다 더 촉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들을 합니다. 네, 모두들 정말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서 삶을 더 평온하고 윤택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탈 트레이닝 전문가 문요한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TV평생대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